자, 일단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들아,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로그함수 그릴 수 있니? 간단하게 설명할까? 오케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합시다. 일단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일단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서. 그래프가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프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쉬운 거야. 진짜 엄청 쉬운 거고 그 그래프를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어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가 어떤 집합이었는데 x, y라는 순서상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었고 함수에 대하여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래프의 원래 정의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생각해 볼까? x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냥 뭐가 들어가는 거야? x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이 함수라고 하는 건 여전히 등식이잖아. 그럼 등식에는 종류가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당연히 x제곱이랑 y는 같지 않으니까 같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방정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의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이 방정식의 해는 1,1도 있고 2,4도 있고 뭐 0,0도 있고 마이너스 1,1도 있고 등등등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 이 해 집합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여기는 요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순서상들을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내가 점을 찍어가지고 한 땀 한 땀 점을 찍어가지고 걔를 쫙 이어놓은 게 우리가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 해집합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점을 다 이어버리는 걸 가지고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걸 모든 해를 다 구할 수 없어. 해가 개 많은 방정식, 부정 방정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있는 개를 다 찍을 수 없으니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립니다? 개형이라고 하는 걸 외워서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라는 거는 되게 단순해. 그냥 개형을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다 구한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어. 매번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 개형,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런 개형들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뭐부터 그리냐면 X축이랑 Y축 먼저 그리거든. 얘랑 얘를 먼저 그리게 돼. 이게 습관이야, 습관. 오랜 습관이야. 근데 X축이랑 Y축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필요는 없거든. 근데 괜히 한번 그려보는 거야. 왜? 여태까지 그려왔으니까. 근데 저 X축이랑 Y축을 그리게 되면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불편해져요. 엄청나게 불편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 하나의 내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만약에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굳이 우리가 x 마이너스 의 전체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해가지고 x축을 그려주고 y축을 그려주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이렇게 그리는 이런 상황이거든. 얘는 왜 이렇게 그리는 거냐면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그래프는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y축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얘 대칭축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x축과 y축과 이 녀석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워지는 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x축이랑 y축을 안 그린다고 생각해봐. x축이랑 y축을 안 그린다. 그러면은 그냥 그리면 돼. 관계를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리면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여기는 요 녀석이 2였겠지 뭐. 요 녀석이 3이 나오나 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은 X축, Y축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이랑 Y축은 필요하지 않으면 그리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필요할 때만 X축이랑 Y축을 그려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프에 대한 또 하나, 그래프를 내가 함수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열심히 여기까지 그렸다고 쳐봅시다. 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 그래프는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지?
여기에는 수많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 점들의 x 좌표들을 싹 다 모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만큼이 x 좌표의 모임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y 좌표들을 싹 다 모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그거에 해당하는 y 값이니까 치역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다가 모래를 일렬로 쫙 뿌려놓고 와이퍼 갖다가, 자동차 와이퍼 있잖아. 이거. 그 일자짜리 와이퍼로 내가 이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X축에다가 이렇게 딱 눌러버리면은 X축 위에 점들이 쫙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정의역이 되는 거고. 얘를 이렇게 해서 쫙 눌러버리면은 거기 있는 걔가 뭐가 된다? 치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y는 fx라고 하는 이런 식을 하나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는 x 좌표와 y 좌표의 연결고리. 다시 얘를 x랑 y의 관계식이라고 불러도 괜찮잖아. 무슨 말이야? x랑 y가 이런 관계에 있어요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x 값이 결정된다면 y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y 값이 결정된다면 x 값을 구할 수 있어.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이 함수 식이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4대 해석이로, 그래프의 4대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4대 해석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기는 이 4대 해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x의 값을 가지고 y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의 값을 가지고 x의 뭐 값을 구할 수 있어. 가장 기본적인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쉬운 함수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게 분명한데, 내가 이 중에서 뭘 알고 있었어? x좌표가 3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걸 토대로 y좌표, 이 점에 뭐가 궁금해? y좌표가 궁금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는 9가 되는 거야. x좌표를 통해서 y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대로 여기서 이번에 y좌표가 몇이야? y좌표가 4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라고 한다면 y좌표가 4가 되는 x좌표들을 나는 구해줄 수 있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면은 마이너스 2랑 2랑 두 개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얘는 해석 자체가 x좌표를 토대로 y좌표를 구할 수 있고 y좌표를 토대로 x좌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x값을 가지고 y값을 구하는 건 우리가 보통 함수값을 구합니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y좌표를 가지고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해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y에다 4를 집어넣으면 x제곱은 4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뜻이었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상황에서 x의 범위가 2에서부터 몇 사이였어? 3 사이였어 라고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x의 범위가 2에서부터 3 사이까지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x의 범위란 소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그래프만 나는 관찰할 거예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만 관찰해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은 4고 제일 큰 값은 9야 라는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9가 나오는 요 해석을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y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y의 범위가 4에서부터 9 사이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x의 범위를 통해서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 최대 최소라고 부르는 거야.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에서 가장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 9에서부터 4 사이니까 최대값은 9가 됩니다. 최소값은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y의 뭐를 알고 있으면 범위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이번에는 y의 범위가 9보다 뭐 했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9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9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y는 지금 x제곱이니까 x제곱은 9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9가 되는 x값은 이렇게 두 개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될 거야. y값을 알면 우리는 x값을 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y 값이 9보다 작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에 해당하는 x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게 분명하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 이 부등식을 푼 결과가 얘가 된다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y의 범위를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하는 걸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의 4대 해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뭐만 갖다 놓으면 1차 함수를 갖다 놓으면 1차 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거, 방정식 구하는 거, 최대치수 구하는 거, 부등식 구하는 거. 2차 함수를 갖다 놓으면은 2차 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거 이런 것들.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똑같은 이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딱 이렇게 네 가지 해석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요 생각만 가지면 이제 우리가 뭐만 해줄 수 있다면 그려줄 수만 있다면 그 그린 걸 가지고 또 그 그래프의 식을 가지고 두 개를 접목시켜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뭘 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만 해줄 수 있으면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한 90% 정도가 끝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겠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뭐 하면 되고 암기를 하면 되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개형을 뭐야? 암기를 해주게 된다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쓱 그려놓고 아 x의 범위를 잘라서 난 이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이 녀석의 최대치수를 구하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아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겠구나 얘는 얘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고 얘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겠구나라는 이런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가장 기본적인 4대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우리는 웬만한 해석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얘를 베이스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그래프를 너희가 대하는 관점이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의 가장 기본형이라고 해서 지수 함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을까를 관찰을 해보면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생긴 애가 가장 기본형, 얘는 기본형이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그 기본형의 그래프가 X축, Y축은 기본형일 땐 보통 X축, Y축을 그려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기 위해서. 여기는 요 녀석은 항상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니까 0,1을 지나게 되고 A 값이 1보다 컸을 때는 이런 식으로 A 값이 1보다 컸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값이 1보다 작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A가 0에서 1 사이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라고 우리는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야 y는 얘를 그려주세요. 얘는 이렇게 y는 4의 x를 그려주세요. 여긴 얘는 이렇게 y는 2분의 3의 x제곱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y는 3분의 2의 x제곱을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긴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개형을 암기한다는 건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어요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냥 요 그래프 두 개만 암기해 놓고 요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해주면 돼?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만약에 하나의 좌표 평면에다가 내가 뭘 그려주세요? y는 2의 x도 그려주세요. 3의 x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3분의 1의 x도 그려주세요. 이런 식의 그래프들을 한 그래프에 그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 그치? 어떻게 그리나요? 여기는 얘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여기는 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 이제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1을 집어넣으면 딱 몇이 나와?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3분의 1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1을 딱 잡아주고 여기 3이 나오는 거랑 여기 2가 나오는 거랑 여기가 1이죠. 여기에 3분의 1이 나오는 거랑 잡아준 다음에 요 점을 지나며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2점을 지나야 하니까 이렇게 그려진 게 이 녀석이구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 점을 지나며 1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요 점을 지나는 좀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요 녀석이겠구나. 그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요 3분의 1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3분의 1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그냥 외워놓으면 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해봐. 지금 여기 있는 요 녀석과 그다음에 요 녀석을 비교해봐. 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정확하게 딱 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녀석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게 분명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쟤는 y축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역수 관계에 있는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또 기본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로그 함수, 로그 a의 x 이렇게 생겼을 게 분명한데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얘는 여기 1, 여기가 1이면 무조건 얘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반대로 1,0을 무조건 지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0에서 1 사이일 땐 이런 식으로 a가 0에서 1 사이일 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라고 뭐 해주면 돼? 암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그렇죠? 다시 우리가 y는 뭐야? ax 이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걸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x는 뭐가 되겠어? 로그 a의 y가 될 텐데 이 녀석 자리에 y를 집어넣어주고 이 녀석 자리에 x를 집어넣어주게 된다. 즉 y는 x 대칭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의 역함수는 이 녀석이 됩니다. 서로 두 개는 역함수 관계네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 주황색 그래프만 관찰해봐. 주황색 그래프는 지금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그대로 이렇게 푹 엎어놓은 형태가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고 노란색 그래프만 관찰해봐. 여기는 이 녀석도 이렇게 푹 엎어놓은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형에 대한 이야기. 기본형에 대한 이야기고 그 기본형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짓들을 할 수 있어? 기본형에다가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든지 또 뭐를 대칭 이동 같은 걸 해서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을 해서 일단 이 녀석을 한 걸 가지고 표준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기본적으로. y는 뭐야? a의 x-m에다가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거나 y는 뭐야? 로그 a의 x-m에다가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형태들을 다 뭐라고 불러? 표준형들이라고 부르고 대칭 이동도 우리가 할 수 있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랑 여기는 얘는 y는 x 대칭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추가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애들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주황색 그래프가 있잖아. 이 주황색 그래프를 x축과는 n만큼, y축과는 n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x축이랑 y축을 안 그렸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뭘 그려주면 참 좋겠어? 여기는 이 지수 함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여기는 이 녀석. 뭐라고 불러? 점근선이라고.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 점근선과 항상 지나는 점은 같이 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는 얘는 y는 뭐가 되겠어? n이 될 거고 얘는 m, 뭐가 되겠니? n 더하기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있을 거고 점근선 여기는 얘가 있을 거고 항상 지나는 점 있을 테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먼저 이동을 시켜버리고 얘가 이제 x는 뭐가 되겠어? m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은 m 더하기 1,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a가 1보다 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구나 라고 점근선과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그려주고 나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주면 어때?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지. X축, 여기서 X축, Y축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X축이 뭐야? 점근선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얘를 그려주면 좀 편했던 거고 여기서는 X축 이거 그려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근선 하나 딱 그려주고 항상 지나는 점 그려주고 A가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인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기만 하면 우리는 벌써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 당연히 그래프에 대한 4대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거고 이 해석을 토대로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라는 소리가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가봅시다. 자, 뒤로 그냥 유형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 지수함수 나와 있네요. 지수함수. 일단 찬찬히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는 사실은 2의 a의 전체 x제곱 이렇게 된 거.
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만들려면은 이렇게 상황을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a분의 b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형태구나. 이게 지금 fx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요 녀석이 밑이 되는 거잖아. 됐어? 요 녀석이 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 1,2를 지나고 2,6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을 집어넣었을 때 몇이 나오고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몇이 나온다? 16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이 이거였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사실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1도 없지만 그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만 그래프는 우리가 어때? 친하게 지내야 되는 녀석이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그려주는 게 너희가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해석하는 그 실력을 늘리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려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1을 집어넣어 봐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2에. 결국 계산은 그냥 a 더하기 b 이렇게 된 게 지금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a 더하기 b 요 녀석이 16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냥 2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a 더하기 b가 1이고 2a 더하기 b가 4가 되는 요거 방정식 연립해서 풀어주세요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자, 그 지수함수의 성질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얘들아. 지수함수라고 한 녀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들이 있을 거잖아. 그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는 지수함수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형이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얘가 한 칸 올라간다는 거는 얘는 몇 배가 된다는 소리냐면 A배가 된다는 뜻인 거야. 근데 왜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거 하나가 증가한다는 얘기. 얘가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된 거에 곱하기 A의 1이 된다는 소리니까 원래 있던 값보다는 A배가 더 커지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1이 올라갈 때마다 이 길이의 A배, 이 길이의 A배, 이 길이의 A배가 되면서 얘는 실제로 이 길이들이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수열 쪽도 한번 배웠을 테니까. 그죠?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있어. 그럼 여기는 얘. 한 칸이 늘어났잖아. 그죠? 한 칸이 늘어났으니까 얘는 2분의 1이었으니까 반대로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얘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여기 2배가 됐어요. 2배가 됐어요. 얘도 2배가 되나요? 이건 뭐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2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얘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지? 얘가 1만큼 줄어들었을 때는 2배가 됩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떨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나 이걸 좀 식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집어넣어봐요. B는 2분의 1에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를 2A로 맞춰주려면 내가 뭘 하면 되겠어? 여긴 얘를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B의 제곱이 뭐가 돼? 2분의 1에 2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2A, B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B는 2분의 1에 A 이렇게 돼 있어. A 제곱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이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달아주세요라는 의미인 것 같아. 그러면 얘는 B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루트 B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뭐가 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얘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게 돼. 알겠죠? 넘어갑니다. 대소관계. 또 이것도 뭐 사실 되게 쉬운 이야기인데 잘 봐봐. 대소관계 진짜 편해요. 요게. 얘는 그냥 다 밑을 2로 맞춰준다면 밑을 2로 맞춰주게 된다면 3분의 2가 되겠죠. 밑을 2로 맞춰주면 5분의 3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냐면 이렇게 그냥 y는 2의 x제곱에 집어넣는 거야. 뭘 집어넣을 거야?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자.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좀 더 큰 3분의 2도 집어넣어 보자. 그 다음에 5분의 3이랑 3분의 2랑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죠. 어떻게 비교해? 15분의 10이 되고 얘는 15분의 9가 되니까 한 요쯤에 뭐가 있었겠어? 5분의 3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얘를 집어넣은 게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이 얘일 거고 그 다음이 얘일 거야 라고 그 대소비익을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4대 해석이라고 했어. 4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잘 봐봐.
여기 얘가 정사각형입니다.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 딱 봐도 그 관계가 몇이야? 4차이. x축방은 4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4일 게 분명하거든.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뭐가 된다? 4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난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해.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 얘로 가다. 자, 여기는 이 녀석의 y좌표가 몇이다? 4다라는 사실을 얻어낸 거잖아.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다. 여기 얘가 4였어. 그럼 얘는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x값은 몇이 됐으면 좋겠어? 5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너무나 쉬운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x를 가지고 y를 구하고 y를 가지고 x를 구하고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하고 y의 범위를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치수 문제,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나왔는데 왜 이게 처음부터 나왔어? 왜 이런 게 처음부터 나왔네? 어렵게, 그죠? 왜 처음부터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일단 y는 그냥 우리가 3의 x제곱이 있었다고 쳐봐. 근데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2 사이였어요 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 상황에서 이 녀석의 최대 치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면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이렇게 쓱쓱 그려주세요. 다 그렸어요. x의 범위를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잘라줘요. 그럼 내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하고 싶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제일 큰 값은 2를 집어넣으면 나오네요. 그럼 9가 되겠죠. 1을 집어넣으면 나오네요. 3이 되겠죠. 라는 해석을 해주는 게 그래프를 가지고 최대치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최대최소라는 걸 너희가 이제 앞으로 발견하게 된다면 최대와 최소를 발견하게 된다면 일단 이 녀석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 전략 90% 이상이 결국은 그래프를 가지고 최대치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될 거야. 나머지 한 9% 정도. 아까 우리 숙제 질문할 때 나왔던 거죠. 얘는 산술기압 평균, 산술기압 평균이나 코시시바르츠 부등식 같이 절대 부등식. 이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아까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봐. 거기 분명히 뭐라고 써 있었어? 최대값이랑 최소값. 그런 단어가 써 있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 걔는 당연히 절대부등식으로 해석합니다라는 뜻이 됐던 거거든.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최대 최소는 뭘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x의 범위 뚝 잘라놓고 그 범위 안에 있는 y의 범위를 조사해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를 조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안타깝게도 기본형 더불어서 거기는 걔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가지고 만들어진 녀석만 그릴 수 있지.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내가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그릴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그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봐봐. 두 개의 함수가 있어. 두 개의 함수를 하나로 합치는 거를 뭐라고 불러? 두 함수를 뭐 했어요? 자,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두 개의 함수를 하나로 합칠 거야.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어. 두 개의 함수를 하나로 합칠 거야. 그러면 걔를 뭐라고 불러? 음, 다 아는 단어잖아. f 오브 g. f. 그치, 합성함수라고 부르죠. 두 개의 함수를 하나로 합치는 걸 합성한다고 하잖아. 함수를 합성하는 거의 장점은 뭐예요? 함수가 두 개나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고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예 두 개의 함수를 하나로 만들어 버려서 얘를 집어넣고 바로 다이렉트로 값을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되게 장점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의 합성의 역과정을 뭐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개는 과정을 뭐라고 부를까? 전문용어로 두 글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수학에서 되게 많이 하던 단어예요. 함수를 합성하는 걸 반대로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개는 걸 뭐라고 할까? 걔를 뭐라고 할까? 치환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치환이 왜 함수를 두 개로 쪼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잘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얘는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는, 그러니까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는 하나의 함수였어요.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는 하나의 함수였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 거야?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 거야? 3의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오케이? 다시. 3의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그 결과가 y는 뭐가 돼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에다가 플러스 a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때? x에서 t로 가는 하나의 함수와 t에서 y로 가는 하나의 함수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쪼개지는 효과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어, 공역으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t라는 하나의 집합이 더 생겨버리면서 이렇게 되는 이 함수가 요 녀석이 되는 거고 요렇게 가는 요 함수가 요 녀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럼 나는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었어가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될 텐데 x의 범위를 가지고 일단 얘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하고 그 t의 범위를 통해서 나는 y의 범위를 구할 거야 라고 해서 두 개의 함수로 모여서 쪼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두 개로 쪼개버리면 이거 그릴 수 있는 거고 이것도 그릴 수 있는 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몇 사이였어? 2 사이였거든. 그런데 요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며. 됐어? 그럼 여기다 대충 내가 1 딱 잘라주고 여기 딱 3을 2를 잘라주게 된다면 여기 요 녀석이 몇이 되겠어? 1을 집어넣은 거니까 3이 되겠지.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겠어? 2를 집어넣으면 9가 되겠지.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을 때 t의 범위는 어떻게 잡히는 거야? x의 범위, t의 범위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난 t의 범위가 3에서 몇 사이다? 얘가 3에서부터 9 사이가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는 요 녀석을 바라봤을 때, 요 녀석은 이제 무슨 함수? 2차 함수로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 대칭축은 누가 봐도 3인 게 분명하니까. 그치? 얘가 지금 t의 범위가 되는 거고, 이게 얘가 y의 범위가 되는 거겠지,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던 t의 범위, 3에서부터 9 사이라고 한 t의 범위가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3에서부터 몇 사이로? 9 사이로 이렇게 잘라질 수 있어. 그럼 내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나오는구나. 요걸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나오는구나. 이런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얘 최대값이 18이라고 준 거잖아. 그럼 내가 실제로 여기다 9를 집어넣었을 때 9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18이라는 소리니까 9를 집어넣으면 9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9에다가 더하기 a 한 게 18이군요 라는 사실을 통해서 나는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a 값이 완성됐을 때 최소값은 A값이 궁금했던 거구나. A값이 궁금했으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만약에 최소값까지 궁금했다면 그 A값 구한 거에다가 여기다 3, 3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함수를 내가 한 방에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 때는 우리는 치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함수를 두 개로 쪼개서 그릴 수 있는 형태들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그릴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사실 선생님이 이 설명을 언제도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합니다. 그래서 지민이는 이 설명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얘가 2차 함수, 얘가 2차 함수, 얘가 2차 함수. 그러니까 얘가 4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가지고 2차 함수, 2차 함수가 되던 그 시절부터 얘가 유리함수, 2차 함수, 무리함수, 2차 함수 등등등등. 여기는 얘가 2차 함수, 얘가 유리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되게 다양한 형태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뭘 그릴 수 있으니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으니 우리는 지수함수를 가지고 이런 짓을 또 할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럼 지금은 여기가 지수함수, 여긴 얘가 2차 함수였어. 그러면 이 다음 문제는 어떨까? 요 녀석을 t로 치환할 거 아니야. 요 녀석을 t로 치환하면 여기가 2차 함수가 되고 여기가 지수함수가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 여기는 다시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2차 함수, 지수함수 이런 식으로 얘는 또 이거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지수함수. 그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가지고 그냥 각각 한 번씩 해결해 주면은 그걸 토대로 나는 x의 범위를 가지고 얘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얘의 범위를 먼저 구해놓고 걔를 토대로 한 번 더 구한다라는 이 해결 방식을 우리가 1년 전부터, 그지? 1년 전부터 이런 짓들을 해오고 있어. 됐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이 해석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얘들아? 수투까지. 그 다음 혹시라도 이과로 갈 거라면 미적분까지. 계속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수투로 가게 되면 수투에서 이제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리게 되거든. 그러면서 3차 함수랑 내가 지수 함수를 섞어놨어. 그러면은 3차 함수, 지수 함수 섞인 걸 가지고 여기가 3차 함수, 여기가 지수 함수 이런 식으로 돼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지수 함수로 마무리하고 아니면 여기가 로그 함수, 여기가 4차 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 로그 함수 해서 한번 하고 4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에 대한 해결을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우리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17번 같은 경우가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건 뭐가 전부가 아니야? 그래프가 전부는 아니야. 그래프가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절대부등식의 영역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라는 걸 알고 있어. 이 녀석이 y였어 라고 생각해봐.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가 궁금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대신에 얘가 양수라는 조건과 얘가 양수라는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 또 얘랑 얘랑 곱하면 1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건 딱 뭐 하기 좋게 생겼어? 산술기하 평균 쓰기 좋게 생겼죠. 그렇지 않니? 곱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곱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보자마자 2보다 크거나 같군요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 무슨 말이겠어? 얘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절대부등식 가지고 최대치수 구하는 것도 좀 어색하니 혹시? 괜찮니? 왜 절대부등식 가지고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잠깐만 간단히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 B 이렇게 돼 있을 때 얘에 대한 해석을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요. B가 A보다 작거나 같아요라는 그런 뻔한 해석하는 거 말고 여기는 얘에서 무슨 해석을 할 수 있냐면 A의 최소값이 B예요.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B의 최대값이 A예요.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X가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아, X라고 하는 건 3보다 크거나 같구나. 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최소값이 3입니다. 그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3입니다로 대답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에 뭐가 궁금하다. 최소값이 궁금했을 때 곱하기가 일정하다면 얘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이 얘의 뭐야? 최소값이 되는 거야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가지고 이 부등식의 해석 중에 하나인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로서 여기는 얘에 대한 최대 최소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17번 같은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어때? 얘는 이제 공통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 이거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아니라 1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렇게 된 녀석을 내가 y라고 생각했어 라고 한다면 이게 공통 부분이니까 얘를 뭐 하면 치환을 하게 된다면 그럼 여기서는 그래프를 가지고 최대 치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절대부등식의 생각에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y는 뭐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더하기 1이 되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내가 지금 1이다라는 생각인데 t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 잡아주고 2보다 큰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는 관찰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올 게 분명해? 최소가 나올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2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인 1이 나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치환을 해놓고 여기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면 사실은 얼마야? 0이잖아요. 그렇지 않니? 사실은 0이잖아. 근데 t의 범위가 결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얘를 바라보게 되니까 걔의 최소값은 1로 바뀌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과정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이 녀석, 다시 x의 정의역이랑 여기선 t의 정의역, 요거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죠. 맞아? 얘는 t를 가지고 y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t의 범위에서만 생각해 주세요라는 상황입니다. 이해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석을 또 뭐 할 수 있겠어? 저 뒤쪽으로 가서 로그 함수를 우리가 또 배웠다면은 로그 함수를 가지고 또 뭐해? 최대치수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또 문제가 뭐겠어? 이거잖아, 그럼. 그럼 로그 함수의 그래프랑 또 뭐야? 얘를 치환하면 이차 함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얘는 이걸로 해볼까? 음, 요걸로 아니야. 그냥 이걸로 하자. 이게 제일 만만하게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로그 3의 x를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한다면 y는 뭐가 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t에다 더하기 1이 될 테니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며. 그럼 여기가 3이었고 여기는 얘가 27이었으니까 이 녀석의 범위는 3 넣으면 1 나오고 27 넣으면 3 나오니까 아 t의 범위는 1에서부터 3 사이가 되는구만.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대칭축이 2분의 3이 될 테니 1이라고 하는 건 여기 3이라는 건 요쯤에 있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찰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3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고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만 더 그릴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는 이 식 자체가 뭘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다른 함수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녀석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 버리면 그냥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고 그 그래프들이 어떤 그래프든 상관없이 우리가 거기서 4대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함수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되게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뭐야? 그래프를 안 그려서 그런 거고요. 그래프를 못 그려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열심히 그리는데 X축도 그리고 Y축도 그리면서 되게 열심히 그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려놓고 나서 그 해석, 자연스러운 4대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된다면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되게 쉬운 녀석이 됩니다. 라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봅시다. 지수함수 그래프의 활용입니다. 응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녀석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얘들아? 해석만 정확하게 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 오케이? 그 어떤 해석을 해볼까? 좀 중요 써 있으니까 왠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21번 문제. 그림과 같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요 넓이랑 요 넓이의 넓이비가 지금 2대 3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고 이 사각형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고 또 여기는 요 사각형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가 될 텐데 여기는 A 뭐야? A가 어디 있어? A, C 얘가 지금 넓이가 2였으면 얘가 넓이가 5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됐어?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뭘 알아야 돼? 당연히 길이들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쟤는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여기는 위에 있는 얘랑 밑에 있는 얘의 평균값 2분의 a 더하기 b에다가 높이를 곱해준 결과가 뭐가 될 게 분명하니까 넓이가 될 게 분명하니까 나는 여기서 이 초록 색깔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요 길이에 관심이 있고 여기는 요 길이에 관심이 있고 요 길이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천천히 봐봐. 여기는 얘 좌표가 n이라고 했고 여기는 n 더하기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길이는 일단 1로 확정이 된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2의 n제곱이고 여기는 이 길이는 2의 n 더하기 1제곱이다라고 했으니까 2의 n제곱에다가 2의 n 더하기 1제곱을 평균 낸 거에다 곱하기 1 해준 결과가 요 넓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넓이는 뭐야? 요 길이는 n이잖아. 요 길이는 뭐야? n 더하기 1이라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n에다가 n 더하기 1을 더해서 거기는 걔를 반으로 나눠준 게 평균이 될 거고. 거기서 높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높이잖아. 그지? 높이는 얘에서 얘를 뺀 거. 2의 n 더하기 1에서 2의 n을 뺀 거. 다시 2의 n 더하기 1에서 2의 n을 뺀 거. 이렇게 돼. 얘네가 지금 몇 대 몇이다? 2대 5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라는 뜻인 거예요. 됐죠? 그럼 천천히 좀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는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이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될 게 분명하잖아.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얘는 결국 2분의 3의 뭐가 되는 거야? 2의 n제곱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은 얘도 2 곱하기 2의 n제곱이니까 얘 빼기 1 하면은 1이잖아. 그러니까는 2의 n제곱에다가 곱하기 2분의 뭐야? n 더하기 2n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비례식이니까 이거 양수니까 날려버려도 괜찮다는 소리고 2도 날려버려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됐어?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2대 5라는 소리니까 결국 4n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15가 됩니다를 통해서 4n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어? 13이 되겠네. n 값은 3분의 4분의 1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크게 어려운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가 적절하게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런 연습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로그 함수로 넘어가서 로그 함수는 일단은 그냥 이런 거는 당연히 뭐야? 그냥 식 써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프 이용해서 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해석을 해달라는 소리잖아. 자, 요렇게 돼 있는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해달래 얘들아. 일단은 찬찬히 봐봐.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6을 집어넣으면 A가 나오죠? 라는 해석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뭐야? 3의 6이라는 게 뭐야? A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내가 뭘로만 바꿔주면 지수 표현으로만 바꿔주면은 3의 a제곱이 6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그냥 6이구만 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녀석은 10이 되면서 그냥 16이 되면서 답은 4가 됩니다. 그냥 이런 간단한 해석인 거예요. 알겠죠? x좌표로 y좌표, y좌표로 x좌표. 그럼 여기서 잠깐만 좀 재밌는 해석을 하나만 해줄게요. 잘 봐봐. 이 함수는 지금 뭐야? 로그 함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하에서 역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역함수라고 하는 건 되게 희한한 녀석이야, 사실은. 오케이? 역함수라는 게 왜 희한하냐면 우리가 역함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배웠을 때 느낌이랑 식이나 그래프로 배웠을 때 느낌이 너무나 달라요. 얘 역함수는 뭐야? 이렇게 가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불렀었잖아. 그러니까 x를 넣어서 y가 나왔다면 y를 넣어서 x가 나오는 함수가 사실은 역함수여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거기는 걔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역함수라는 건 사실은 f는 f의 인버스 y가 됩니다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의미의 역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거든. 이해되니? 그런데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y는 f 인버스 x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 이거 왜 그런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야. 보통 이제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라고 한다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y를 집어넣어서 x가 나오는 해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해석이었다면 여기는 요거에 대한 해석은 y를 집어넣어서 x가 나오는 해석이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해석 자체가 불편했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아예 이 그래프를 이렇게 다 뒤집어서 y는 x라는 걸 기준으로 뒤집어 가지고 얘를 y는 x 대칭을 시켜버리면 어때? 요렇게 될 거 아니야.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넣게 되고 y 대신에 x를 넣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얘를 뒤집어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해서 내가 x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y가 나온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된 걸 우리가 역함수라고 부르는 것뿐이거든. 이해돼? 근데 사실은 원래 의미에서는 역함수가 뭐야? 이거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무슨 관계라고?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그치? 얘랑 얘는 역함수야. 그러면 다시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얘 역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과정이 뭐야? 일단 지수 표현으로 바꿔서 3의 y제곱이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얘의 그래프랑 얘의 그래프는 완전 똑같아요. 이게 둘 다 이 그래프입니다. 왜? 지금 뭔가 변형을 한 게 없어. 여기서 다시 얘에다가 y를 집어넣고 얘에다 x를 집어넣어야 그제서야 y는 x 대칭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은 사실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다른 거지. 그럼 내가 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얘는 얘를 집어넣어서 얘가 나온다. 얘를 집어넣어서 얘가 나온다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야? 3의 a제곱이랑 3의 b제곱이 있었으니까 여기다 a를 집어넣은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3의 a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다 얘를 집어넣은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3의 b제곱이 되는 거야. 로 그냥 얘를 원래 의미의 역함수의 해석, 즉 y를 넣어서 x가 나오는 원래 역함수의 해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값이 그냥 6이랑 10이다라는 게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답이 4라는 사실은 진짜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요것도 아까 우리 지수함수에서 해봤던 거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해보면서 안 되면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 됐죠? 넘어갑니다. 다 똑같은 얘기. 로그함수 최대치수도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여기 딱 보면 어때? 뭔가 되게 끔찍하게 생겼죠? 그치? 괜히 끔찍해 보여. 그래서 여기는 얘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 근데 이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얘들아. 조금 불편합니다. 잘 봐봐. 일단은 여기서 얘랑 얘랑 똑같다는 사실은 알죠?
그치? 쟤랑 자리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똑같다는 사실을 알지. 근데 여기 이게 다 똑같은 애들이거든 사실. 그래서 요 녀석을 내가 다시 t라고 치환한다. 그냥 x의 로그 2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긴 저 식은 y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8t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왜 8t가 되는지 알겠죠? 저거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치? 두 배가 되면서 8t가 되죠. 그러면 보자.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얘의 그래프는 그릴 자신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얘의 그래프를 그릴 자신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팁을 하나 줄게, 얘들아. 팁을 하나 줄게. 보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지수 얘기하면서 그 3차 함수, 그러니까 x 세제곱의 그래프, x 4제곱의 그래프, x 다섯 제곱의 그래프에서 x의 n제곱 그래프 그리는 거 잠깐 보여줬었잖아. 기억 안 나죠?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해서 여기다 1 잡아주고 여기다 1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된 다시 여기 얘가 y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y는 x 그래프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몇 정도 나오는? 4분의 1이 나오는 게 예, 이렇게 그려지는 이 녀석이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 8분의 1이 나오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 이 녀석이 뭐야?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휜다고 생각해. 이렇게 휘어버린다고 생각해봐. 부러지진 않겠지? 여기 잡고 이렇게 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알았죠? n 값이 커질수록 이게 더 많이 휘는 거야. 그치? n이 1에 가까울수록 어때? 펴지는 거야. 근데 n이 여기서 0에서 1 사이로 가버리잖아?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y는 루트 x, 즉 2분의 1의 그래프가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얘는 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휘어질지 이렇게 휘어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지는 건 여기서 n 값이 전부 다 0에서 1 사이인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려지는 거는 n 값이 1보다 큰 애들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1이었을 땐 딱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됐나요? 그러면 로그 2. 로그 2는 0에서 1 사이잖아. 왜냐면 로그 10이 1이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그거까지 알고 있으면 이 녀석의 그래프도 우리는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그래프가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0, 1보다 크다고 했잖아. 1보다 크다. x값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로그 2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뭔 소리야.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1보다 큰 값을 갖게, t는 1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돼가지고 대칭 크기 얼마예요? 4로 잡혀 있어. 그러면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라는 얘기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은 4를 넣었을 때 나오겠군요. 그죠? 그러니까 4를 집어넣으면 몇? 16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얘 최소값은 마이너스 16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t값이 얼마였을 때? 4였을 때 상황이잖아. 그럼 t값이 4였다. 여기는 이 녀석이 4였을 때 나오는 x값은 얼마일까? 나는 그 x값이 a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이 녀석이 a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야. 얘가 4가 됐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게.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는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꿔버리자. 차라리 여기를 2라고 하고 얘를 x라고 해버리자. 그러면 얘가 똑같이 2의 제곱이니까 요 녀석이 2가 됐으면 좋겠어. 얘가 2가 되려면 x값은 100이면 좋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a값이 100이었구나. a가 100이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6이 최소값을 갖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그 해석을 왔다 갔다 정확하게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 좋아요. 그럼 이제 로그 함수의 활용, 또 마찬가지로 딱 주어져 있어. 그 저기는 쟤를 가지고 활용해달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풀면 좋을까? 이런 얘기인데 똑같아요. 그냥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여기서 뭘 줬어? y좌표 줬으니까 y좌표를 가지고 x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죠? y좌표를 가지고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x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얘랑 얘를 알고 있다는 거는 이 한 변의 길이를 알게 됐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그 x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서 나온 그 값보다 그만큼 커지게 될 테니까 여기는 이 녀석을 구할 수 있겠지.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x좌표에서 y좌표로, y좌표에서 x좌표로, x의 범위에서 y의 범위로, y의 범위에서 x의 범위로 그런 생각들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너희가 한번 해봐.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리고 반드시 안 되는 거 질문을 해야 되고요. 하기 전에 항상 엄청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프 가지고 x좌표를 가지고 y좌표, y좌표를 가지고 x좌표를 해석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간단하게. 자, 여기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 역함수가 얘라고 된 거야. 이제 y는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봐봐.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B가 나와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 B가 나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여기는 얘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2가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2를 집어넣으면 B가 나왔으니까 B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2가 나오려면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B 값은 얼마가 되겠어?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X랑 Y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X를 알면 Y를 구할 수 있는 거고 Y를 알면 X를 구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다음 이번에 얘가 3이었으니까 3 따라서 이쪽으로 와봐.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3이 나와. A를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3이 나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죠. 됐나요?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니까 뭐가 되겠어? 얘가 8이 되니까 얘는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좀 이상한가? 잘못했니 내가? 2가 나오려면. 아, 이걸 잘못 구했나 보다. 다시. 잠깐만. 3이 아니라 5가 나오나? 다시. 얘 2를 집어넣으면 B.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니까 여기다가는 B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 그죠?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얘 B가 5네요. 그지? 5여야 얘가 4가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다시 한번. 여기는 A를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5가 나와. 이게 A를 집어넣으면 5가 나와. 5는 32니까 얘는 3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A랑 B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오케이? 네, 그런 느낌으로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쭉쭉쭉 넘어가면 끝났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쭉쭉쭉 풀어보면서 함수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싹 다 질문하고 지수함수 활용 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고생했어요.